그 박완서의 수필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로버트 알트만의 영화가 상기되었는데, 숏커츠, 짧은 이 단편들을 이제 모아 놓은 건데요. 그게 사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음, 대학 때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학부 시절에 그때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지금 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자주 상기되는 영화가 이제 그 박완서 수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게 비교적 최근에 어떤 블로그에 이제 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레이먼드 카버 소설 중에 여기 대성당 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소설인데, 제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이제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읽었는데, 짧으니까 금방 읽혀요. 근데 약간의 이제 변형이 있긴 한데 전체 스토리는 그렇고, 그다음에 확실히 그 영화라는 것과 소설이라는 건 되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당연하지만은 새삼 이제 느꼈고, 영화에서는 여기 맨 처음에 그 영화는 이제 배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기 뭐 이런 연출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지금 소설은 시작 부분이 토요일 오후 그녀는 쇼핑센터에 있는 제과점까지 차를 몰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그녀는 이제 앤이라는 이름의 아줌마예요. 아줌마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이제 스코티입니다. 스코티가 지금 만 7세인가 8세인가 이제 생일이 될 거예요. 8살 만 8세 이제 생일이 되는 거고, 이 아줌마는, 애 엄마는 33살입니다. 근데 아이의 벌스데이 케이크, 생일 선물을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여기 쇼핑센터에 있는 빵집을 갑니다. 근데 빵집 주인의 인상착의가 나오는데 되게 사람이 막 뻣뻣한 거예요. 92쪽인데. 어휴, 저 사람도 저렇게 나이가 늑수그레 하면은 그동안 이제 자기 자식도 다 키우고 이런 생일을 몇 번 봤을 거고, 이런 식의 주문을 되게 많이 받았을 텐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뻣뻣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너무 투명하고 이제 좀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두 쪽도 안 돼, 두 쪽도. 근데 월요일 아침 생일을 맞은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함께 걸어서 등교하고 있었다. 근데 그만 발을 어디둬가지고 차에 치여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딱 보는데 애가 쓰러졌다 벌떡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왜냐면 애가 일어나서 뭐 다친 데가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어쨌거나 이제 병원 가서 뭐 한번 찍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뺑소니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애가 이렇게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야 너 괜찮냐 이러는데, 이제 얘가 집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애가 쓰러지게 되고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남편의 이름은 하워드입니다. 남편도 이제 아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데, 혼수 상태는 아니다. 자고 있지만, 그러니까 깨어나고 있지만 깨어나진 않고 있지만 혼수 상태는 아니다. 근데 엄마가 볼 땐 이건 혼수 상태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제 2박 3일이 지속이 되고, 부모들은 이제 완전 피가 마르는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대목이고, 병원에 이제 애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그 밥을 줘야 되는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일지 모르고 보통은 오기 때문에 옷가지 같은 것도 챙겨와야 되고, 애가 입원이 길어지면 그렇죠. 뭐 전기불도 끄고 와야 되고, 뭐 가스레인지 밸브는 잠궜는지 등등등 그런 생활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지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그 중에서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갔다 갔던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흑인 부부였던 것 같은데, 프랭클린인가요? 프랭클린은 괜찮아요? 하고 이제 어떤 아줌마가 다급하게 물어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그 프랭클린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착각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맥락이 프랭클린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점 같은 데 있었는데, 우리 애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애를 찔렀고 지금 이제 너무 심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 중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기도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으로 보이는 애가 이제 이거 햄버거 씻고 있고 이런 장면, 엄마는 완전히 사색이 돼 있고, 좀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였고요. 근데 이제 앤이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나는 지금 처음 봤지만 이렇게 막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 고통을 같이 나누고 싶고 이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스코티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곧 깨어날 겁니다. 근데 애가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면, 특히나 응급실을 자주 가다 보면 정말 인간이 되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 다음에 이른바 의료진들, 의사들도
사실 나와 다를 바 없는데, 다만 이제 분야가 의학이어서 그쪽을 공부했다 뿐이지, 걔들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뭐 약을 처방하고 주사제를 처방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결국 이겨내는 거는 이제 그 환자 자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겨내야 되는데요. 눈을 한번 떠요. 하지만 그것은 눈을 뜨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애가 눈을 떴는데, 얘야 스코티 이 녀석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코티 착하지, 아빠야 엄마 아빠야 스코티 하는데, 아이는 그들을 바라봤지만 알아본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더니 입이 벌어지는가 싶다가 두 눈은 굳게 감겼고 뱃속에 더 이상 숨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아이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편안해졌다. 아이의 입술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숨이 목구멍을 지나 앙다문 이빨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갔다. 묘사의 잔혹함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제서야 의사도 이게 아마도 뇌출혈, 그러니까 혈관 폐색 증상이랍니다. 히든 어클루전인데, 이제 그거를 몰라서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의사 참 착하더라고요. 보통 의사들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과오를 쉽게 또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합병증, 아주 큰 병에는 또 찌질한 많은 합병증이 이제 합병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여하튼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의사 이름도 나오네요. 닥터 프랜시스.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해서 저는 좀 대단한 의사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프랭클린을 물어보죠. 이 애 엄마가 애니, 프랭클린은 괜찮나요? 그랬더니 이제 걔는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영화가 제가 이제 매칭이 되는데, 여기서 그 앤 역을 맡았던 배우가 앤디 맥도웰이라고, 입이 되게 크고 웃으면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이제 배우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휴 그랜트가 나왔던 네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결혼식,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앤디 맥도웰이 휴 그랜트하고 서로 이제 사랑해서 나중에 엮어지는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래도 이제 잘 만든 그런 로맨틱 코미디인데, 여기서는 앤디 맥도웰이 그 애 엄마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요 영화 소설의 느낌을 이제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앤디 맥도웰이 더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가 학교를 탁탁탁 가는데 차가 치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운전기사가 그냥 에피소드적인 인물로만 나오고 남자인데, 그 영화에서는 그녀도 그녀의 서사가 있어야 돼서, 그녀는 늙은 혹은 중년의, 제가 지금 보면 중년이라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때 봤을 때는 되게 할머니로 느껴졌어요. 할머니 웨이트리스인데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깡통한 치마를 입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비슷하게 나이 든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음란한 시선으로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 웨이트리스에게는 전 남편인지 애인인지 하는 비슷하게 그렇게 후줄근한 놈이 또 하나 붙어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어디를 가는 길에 차를 몰았잖아요. 근데 탁 쳤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얘야 괜찮니? 안 아파? 일어나봐. 괜찮네. 다행이다. 하고 이제 차를 몰고 다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자기의 전 남편인지 남친인지를 만나가지고, 자기야 나 오는 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순간적이었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 애를 죽일 뻔했지 뭐야. 정말 그렇게 안 돼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하는데, 실은 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녀는 또 그걸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또 영화에서 이 스코티를 담당한 이 의사도 또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의사가 스코티 말고 딴 사람도 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얘는 또 살아나요. 근데 스코티는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사는 노력을 했는데도 얘는 더 힘든 상황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외상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살아나서 막 가족들이 막 환호하고, 이쪽은 애가 죽어서 이 젊은 부분이 이제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스토리는, 이 의사에게는 또 그 의사만의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이게 잘 사는 집인 거잖아요. 의사고 이러니까. 그 부인이 줄리안 모어인가 이런데, 아무튼 또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막 팬티도 입지 않고 뭐 등등등, 또 그녀의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애가 아파가지고 젊은 부부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막
정말 노심초사하는데 갑자기 웬 중년 남자가 나타나요. 이 중년 남자의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년 남자의 스토리는 뭐냐면 바람을 피우다가 아들한테 들켰던가 아무튼 그래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준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혼했던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지금 아들 앞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건 까먹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스코티의 아빠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스코티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버지 구실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만났어요. 근데 이 며느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앤디 맥도웰인데 여기서 이제 앤인데 지금 며느리는 이런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대학생이었지만 진짜 저 사람 너무 진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대성당에 실려있는 단편을 다 읽진 않았는데 요게 스토리 하나가 바로 그 요 할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그런 관계를 다룬 스토리였나 봐요. 근데 그 알트만의 영화도 정말 한번 볼만한데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성적인 것도 있고 제니퍼 제이슨이가 또 나오는 스토리도 있는데 제니퍼 제이슨이는 애가 되게 많은 애엄마예요. 근데 돈은 필요한데 애들 때문에 일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뭘로 하냐면 전화로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란 전화. 그거 해주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애들이 막 있는데 막 그런 소리 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시켜주고 이러는데 자기 너무 이거 좋은 직업이라 집에 안 나가도 되고 등등등. 아무튼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엮여 있는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면 마지막 이제 결말은 그 영화나 이제 소설이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애가 병원에 있고 결국 애는 죽었죠. 그동안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부에게 계속 장난 전화 같은 게 걸려와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스코티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해. 뭐 이러면서 이 멍청한 것들 뭐 한 것들 막 욕하면서 스코티 일을 잊은 건 아니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부부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화인지 장난 전화에 끊고 이랬는데 이제 애가 죽은 다음에 둘이 같이 집으로 돌아왔죠. 전화가 또 왔어요. 스코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앤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3일 전에 쇼핑센터 가서 애의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지.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해주려고 갑니다. 이 나쁜 제빵사야. 해가지고 이제 당신 스코티 말이요. 당신을 위해 내가 그 애를 준비해 놨어. 스코티를 잊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요.